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바이오인프라와 삼성스펙 8호 같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인프라부터 볼게요. 마찬가지 기업 분석 내용은 따로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이오인프라는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비임상,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해주고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자, 근데 DTN-CRO라는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작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CRO 기업인데 상장 후에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현재 바이오인프라의 유통 물량이나 시가총액 이런 조건들이 DTN-CRO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수요 예측에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확실히 높게 잡힌다거나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돼서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떨어지거나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DTN-CRO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가장 저평가된 CRO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인프라의 상장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제 바람과는 달리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잘 나와 버렸어요. 경쟁률은 1594.95대 1, 166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싶으면 1500대 1을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아무튼 경쟁률과 참여 건수 비교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반도체하고 딱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89.86%를 기록합니다. 90%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초과 비율도 18.93%로 앞에서 봤던 나노팀에 비해서는 전혀 높지가 않겠고요. 또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기관은 또 소신껏 가격을 써낸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를 타고 일단 받아보자 라고 하는 기관들은 상단에 써낸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튼 바이오인프라와 나노팀 둘 다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된 건데 신청가격 분포표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노팀의 주가 상승이 훨씬 더 기대되는 바이기는 한 거죠.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29%, 수량 기준으로는 2.26%. 네, 경쟁률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건수 기준, 수량 기준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많이 높이지는 못합니다. 주관사가 그나마 참여했던 기관들에게 신청한 수량 대부분을 다 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21,000원의 확정, 총 공모 금액은 약 13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07억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청약 일정은 마찬가지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3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스펙 8호하고 동시 상장 일정. 네, DB금융투자에서 청약은 가능하겠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1.89%, 조금 많긴 하네요. 금액으로는 약 321억 원. 그래도 규모로 크진 않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18.34%로 공모 주주들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는 기타 주주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체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기존 개인 주주들의 물량이 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존 주주들의 보유 단가 또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했다기보다는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계속 실시해 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토대로 유추를 좀 해보자면 666원, 833원 이렇습니다. 공모가 21,000원과는 괴리율이 엄청 벌어져요. 그래서 바이오인프라도 상장일에 기존 주주들이 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정리하면 경쟁률은 1594.95 대 1로 높았고요. 수량 기준으로 89.96%는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상단 초과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고요. 하단과 하단 미만 분포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단 이상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인 21,00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확약 비율은 2.26%로 낮습니다. 과연 얼마나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유통가능 물량은 31.89%, 기존 주주 비율은 18.34%로 높은 편. 유통가능 금액은 321억 원. 그나마 조금 가볍다는 게 메리트인데요. 확약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면 규모 메리트를 확실히 갖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인프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DTN CRO라는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DTN CRO하고 크게 조건면에서 다르진 않거든요.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 물론 DTN CRO는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이 0%라 383억 원 그대로 상장일에 다 유통이 가능했고요. 바이오 인프라는 이것보다는 꽤 가벼운 규모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근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걱정이 되는 건 DTN CRO가 상장 후에 공모가인 17,000원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바이오 인프라 상장 때문에 DTN CRO도 같이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즘 그냥 또 고꾸라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가 상장 이후에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려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확 높거나 아니면 확실한 가격 메리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으니까 가격 메리트를 체크해 볼까요? 유사 기업들 22년 순이익 기준의 PER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80.5배, 드림 CIS는 16.1배, DTN CRO는 13.4배. 바이오톡스텍 혼자 왜 이렇게 높냐면요. 그 4분기에 세종 벤처 파트너스 중단 손익이 반영됐고 자회사 키프라임 리서치 사업 초기 투자 비용도 반영이 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3분기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퍼가 이렇게 엄청 높게 계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로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바이오 인프라는 22년 전체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PER은 13.9배 되거든요. 그렇다면 DTN CRO보다 이미 높기는 합니다. 드림 CIS보다는 낮고요. 자, 그럼 바이오 인프라의 공모가는 비싼 건가? 괜찮은 건가? 우선 같은 CRO 기업이라도요. 주력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 바이오 인프라와 DTN CRO는 일상과 생동성 분석을 주력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겹치긴 하고요. 바이오톡스텍은 비임상 독성 시험 쪽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드림 CIS는 임상 1상에서 4상까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가 주력으로 하는 생동성 시험 분야에서는 바이오 인프라가 1위예요. DTN CRO하고는 점유율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DTN CRO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드림 CIS의 16배 정도를 적용해서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3년 예상 순이익에 16배 곱했어요. 그러면 주당 평가 가액은 23,276원 나오는데요. 공모가 대비 11% 정도 플러스인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계산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가 되고 있어요. 수급이 막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보다는 기대치를 높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보다 훨씬 무거운 종목들에서도 따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종합적인 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셔서 알겠지만 규모 메리트가 엄청 큰 확실하게 보이는 그 정도의 조건은 아닙니다. 유통시총이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 초반대라면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확약 비율도 건수 기준, 수량 기준 다 낮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고요.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거나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다. 이런 조건도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이오 인프라보다
훨씬 무거운 종목들도 상장일에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인프라라고 많이 못 오르겠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규모에만 집중을 하자면 또 더블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오는 매력적인 2차전지 소재주라는 포인트, 센즈랩은 AI 테마라는 포인트, 3기 EV는 2차전지 부품인데다가 공모가 할인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컸고 TEMC는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부분, 뭐 어쨌든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미래 가치를 시장에서 미리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느냐의 영향인 거죠. 근데 바이오 인프라는 바이오 임상시험 수탁 기관, 다소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삼성 스펙 8호하고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수급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에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40%에서 60% 정도를 잡아봤어요. 그냥 제 느낌일 뿐입니다. 우선 넘어가서 배정 물량, 청약 한도 체크하시죠. DB금융투자는 2월 19일까지 개설을 하셔야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균등 물량은 81,250주로 많지가 않네요.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 차별 없이 16,2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1억 7,062만 5천원. 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10만 5천원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균등만 참여했을 때의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단독 주관이었던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에 88,636건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DB금융투자 계좌를 새로 개설하신 분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꽤 만들기는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8만 건 정도를 잡으면 1.02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한 주를 받아서 50% 올라주면 1,500원 수익, 수수료 2,000원 차감하면 8,500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붙어서 좀 밀어 올려줘야 재미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제가 삼성 스펙 8호까지 영상 하나에서 내용을 다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을 좀 나눠서 해서 업로드를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시차 두지 않고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펙 8호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